이어서 오늘은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구와 절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와 절은요, 기본적으로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단어라는 게 뭐냐? 단어라는 거. 우리가 단어는 그냥 단어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지훈아, 네.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표현,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들이 있죠? 그죠? 네. 영어에서는 띄어쓰기 돼 있는 게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거 하나가 단어야. 얘네들이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스스로. 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표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표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얘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표현을 봐야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지. 나타낼 수 있지. 이런 게 단어라는 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구라는 거는 단어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단어들이 뭐? 두 개 이상이 모이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걸 말해.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A beautiful picture. 자, 얘네들은 단어가 몇 개야, 지훈아? 세 개? 맞습니다. 띄어쓰기 돼 있는 게 단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단어지. 근데 자 봐봐.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의미가 된 거지. 이거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든 거잖아. 네. 이런 걸 구라고 한다고요. 별거 없죠? 네. 응, 이게 구야. 별거 없지. 혹시 지훈아 이해 안 되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네.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지 말고요. 나를 써먹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자, 또 여기 to drink some water 단어가 4개죠. 네 개. 얘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물을 마시는 거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어가 여러 가지 모여 있다. 그럼 그 한 덩어리를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절이라는 건 뭐냐? 절, 절. 자, 얘도 단어가 여러 가지 모여 있어. 모여 있어요. 똑같아요. 모여 있는데 뭐가 다르냐? 얘는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아직 오늘 성분을 배울 거긴 하지만 저번에 지훈이 했던 거 보니까 주어와 동사 정도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주어 동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That I trust you.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이게 단어가 4개, 여러 개 모여 있는데 이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어. 이러면 절이라고요. 자, 아까 구랑은 뭐가 달라? 구는 여기 a beautiful picture. 여기 주어 동사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구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to drink some water. 선생님 여기 drink 동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동사라는 건 그 주어의 메인 동사를 말하는 거거든. 얘는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가 메인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동사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네.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구야, 얘는.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I trust you.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절인 거지. 또 when I was young.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인 거야. Before you leave.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인 거야. 구분이 좀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구나 절이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 아까가 아니구나. 저번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건지. 근데 그게 네. 꼭 단어만 품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구나 절도 품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거나 뭐 혹은 이 덩어리가 하나의 부사처럼 쓰이거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쓰이거나 혹은 뭐 이 하나의 절이 명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형용사로 쓰이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 요 대절인데 주어로 쓰인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울 거야. 얘는 앞에 있는 더 북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before라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절이죠. 절이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요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괜찮습니다. 되셨나요? 네. 혹시 지훈아 지금 이 파트에서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딱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성분. 우리 저번 시간에 품사 얘기도 했었죠. 품사가 뭐고 품사를 왜 배우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뭐고 성분을 왜 배우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먼저.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monkey eats a banana.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그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 맞아요. 그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 옆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 monkey와 바나나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banana eats the monkey가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 맞아요. 웃기죠? 웃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요. 그치? 좋아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랑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랑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알아요. 다르죠. 그쵸? 얘네 둘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이 문장에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자리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는다가 되죠. 자, 그러면 잘 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라는 문장과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는다 라는 문장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정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같은 말, 맞아요. 같은 말이죠. 얘네들은 같은 말이죠. 아니, 왜 영어는 이 단어의 자리를 바꿨더니 의미가 달라졌는데, 우리나라 말은 왜 자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안 달라지고 똑같아? 뭐야? 르이랑 가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은데. 저 르이랑 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너무 정확합니다. 이 가, 를,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뭐야, 그러면? 어,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얘네들을, 뭐, 어, 괜찮아. 모르겠어요.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조사. 조사. 조사가 도대체 뭔데? 조사가 도대체 뭔데? 우리, 조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조수. 조수가 무슨 뜻이야, 조수? 데리고 다니는 어, 데리고 다니는 보화 느낌. 부하. 왜 데리고 다녀? 뭐 하려고 데리고 다녀? 약간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네. 그 조자가 도울 조자라는 뜻이야. 도울조. 도울조. 우리 저번에 동사 얘기할 때 동사 세 가지 있다고 했지, 종수. 뭐 있었어?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거기에서 조동사의 의미가 뭐야? 그, 어, 해야 한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조동사인데 조동사의 의미가 결국 뭐 하는 애들이야?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요. 이 조자가 도울조란 뜻이에요. 도울조. 도울조. 쓸사자인데 그러니까 쓰임을 정해주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쓰이는지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이야. 자, 그런데 잘 봐봐. 영어에서 The monkey eats a banana 라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가를 이라고 했어? 여기에 어떤 단어가 가라고 해석이 되고 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여기에? 아니요. 멍키라는 단어를 사전에 치면 뭐라고 나와? 원숭이, 원숭이라고 나오지. 원숭이 가라고 안 나온다고. 바나나를 사전에 치면 뭐라고 나와? 바나나, 바나나라고 나오지. 바나나를이라고 안 나온다고. 근데 왜 우리는 원숭이 가, 바나나를이라고 해석을 했냐고. 도대체 이놈의 가와 를은 어디서 나왔냐고. 가끔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여기 더랑 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건 관사라고 해서, 관사라고 하는 애들이고,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거는 뭐 어떤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느냐, 한 개의 의미를 가지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랑 르는 어디서 나왔냐고. 왜 우리는 있지도 않은 단어를 가라고 붙였고, 르이라고 붙였냐고. 이상하지 않아?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가와 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했지. 도와주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따라가잖아, 단어에. 단어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변하지 않은 거야. 어차피 바나나 를이라는 말이 주어 뒤에 있더라도 를은 똑같이 붙어 있거든? 얘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를은 똑같이 붙어 있어. 결국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이. 얘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똑같이 목적어 역할을 해. 그런데 영어는요, 이 조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잖아. 그럼 그 그죠. 조사를 어디서 나타내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주어 자리라는 거고, 이게 목적어 자리라는 거야.
기준이 뭐냐? 동사예요. 그래서 이 더 멍키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붙인 거고, 이 a bana나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르를 붙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여기가 주어 자리지. 네. 그럼 바나나에다가 이번에는 르이 아니라 뭘 붙여야 돼? 아, 가 붙여야지. 바나나 가가 돼야지.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 목적어 자리라고. 그러니까 뭐 붙여야 된다고? 를, 를. 그래서 바나나가 원숭이를 먹는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 영어에서는 자리가 바뀌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렸네?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리를 네.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구문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어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어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배울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분이라고 한다고. 성분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성분이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은요. 몇 개? 5개.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지훈아. 이 5가지 이름을 쭉 보다 보니까 어? 뭔가 굉장히 낯익은 애가 하나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익숙한 서, 애가 하나 있지 않아? 동사요. 맞아요. 동사요. 동사요. 아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 이거 품사할 때 배웠잖아. 네. 근데 우리 지금 품사하는 거 아니잖아. 성분하는 거잖아. 왜 또 나와?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품사와 성분을 사실 배우긴 해. 근데 처음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걸 배우는데 처음에 많이 이해하는 게 어려워. 나도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 어려워.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게 뭐냐면 품사에서 동사를 배웠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성분에서 동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품사랑 성분이 구분되지 않고 뒤죽박죽 뒤섞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구분을 결국엔 못하게 돼버려. 뭔가 이상하죠? 그죠? 네. 품사랑 성분이 같은 애들도 아니고요. 자, 그럼 왜 여기 동사가 왜 나왔냐? 오타냐? 아닙니다. 오타 아니에요.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품사 이름을 한번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품사는 다 뭐로 끝났어? 하루. 맞아요. 사로 끝났어요. 깔끔하죠? 자, 네. 그런데 잘 봐.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야. 여기까지는 깔끔하지? 괜찮지? 근데 네. 갑자기 동사래. 개빡치죠? 겁나 찝찝하지 않아, 이런 거? 나 이런 거 잘 못 보거든. 아, 이상하지 않아? 네. 아, 뭔가 얘도 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지? 그게 네. 맞아요, 원래. 원래 그게 많습니다.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는 서술어예요. 서술어야. 아, 이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지.
서술어라고. 근데 왜 교재들은 왜 동사라고 써놨냐고. 짜증나게, 헷갈리게. 자, 이유가 있습니다. 봐봐. 품사는 지윤아 몇 개라고 했어? 8개요. 8개야. 자, 성분. 성분은 자리라고 했죠? 이 품사들이, 이 단어들이 들어가는 자리인 거지. 성분은 방금 몇 개라고 했어? 5개라고 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얘는 8개고 얘는 5개야? 그럼 얘네들이 1대1로 매치가 되니? 아니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품사들은 어떤 자리에 중복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뭐였어? 대표적인 예로? 명사. 명사 어디 쓰여?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여. 근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아, 어,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나 어,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딱 하나 동사라는 애는 품사에서 이 동사라는 애는 딱 서술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 얘는 다른 데 못 들어가. 얘는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술어가 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얘밖에 못 들어가고 어차피 쓰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서술어를 동사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훈아 품사랑 성분이랑 맨날 헷갈려 해 애들이.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헷갈리지 말라고 구분하라고 품사와 성분은 다른 거라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진짜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동사부터 얘기할게요. 동사 우리 익숙하니까 이미. 자, 동사는 verb라고 하고요. 이제 약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V라고 씁니다. V라고 쓰고요. 얘기했죠, 저번에? 상태나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세 가지 있고요. 보통 주어 뒤에 나오죠. 보통 이렇게. 자, 얘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로 가봅시다. 자, 주어는요, subject라고 해서 s라고 씁니다. s. 알아야 돼, 얘네들은.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들이냐? 우리가 동사가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주체, 혹은 그 행동을 하는 주체, 그걸 우리가 주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누가 하느냐야, 누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붙이는 거죠. 들어본 적 있죠? 은는이가. 주어 네. 은는이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보통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어 동사를 제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제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My brother이 주어고 얘가 동사겠죠. 보이니 이거 지우나? 네. 얘는요. she가 주어고 works가 동사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다음 목적어 보도록 합시다. 목적어. 자,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야. 사실 여기서부터 애들이 약간 어려워하거든. 대상이 된다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she likes music이래. 그녀가 좋아한대.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고. 음악. 음악이라고.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이 목적어가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오브젝트거든요. 오브젝트. 물체라는 뜻이야. 어떤 특정 대상을 말하는 거고 목적이 아닙니다. 펄포스가 아니야.
아, 나 뭐뭐 해야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 대학교를 간다라는 목적, 그 말과 여기서 목적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이거 이해되니? 네. 네. 그래서 얘는 object라고 해서 오라고 쓰고요. 동사 뒤에 옵니다. 동사 뒤에 오고요. 그래서 I need a computer처럼 필요한 대상이 어떤 건데? 컴퓨터. 이런 게 목적어라고요. 자, 다음. 보어.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해요. 이거를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한다라고 해요. 보충 설명한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잘 봐. 우리 컵에 물이 요만큼 있대. 그러면 야, 나 물 좀 보충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물을 더 따라야죠. 그쵸? 물을 더 넣겠지. 그치? 물을 더 네. 넣는다는 말은 더 한다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에서 보충이라는 말은 뭔가 더 한다라는 의미야. 그지? 근데 보어는 사실 더 한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수식어 배울 건데 이거랑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어나 목적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설명한다라는 말까지는 괜찮아. 근데 보충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 애들이. 주어나 목적어랑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랑 같은 게 있고 목적어랑 같은 게 있겠지. 네. 주어랑 같은 걸 뭐라고 하냐?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어랑 같은 거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became a doctor. He became a doctor. 그는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지훈아? 그는 의사가 될, 될 것이다. 얘는 be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야. 방금 전에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과거형이야. 그래서 되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이것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가 뭐가 됐어? 의사가 됐지. 그럼 결국 여기서의 그는 의사인 거지. 네. 요거 이해돼? 네.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은 건데 얘가 주어라며. 네. 결국 얘는 주어랑 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주격보. 주격보. 맞아요. 그 다음에 they chose her leader. 자, chose는 무슨 뜻이야? 선택한. 맞아요. 네, 맞아요. 자신 있게 던지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틀리고 모르니까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던져야 돼요. 자신 있게 던지세요. 괜찮아요. choo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선택하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그녀를 리더로 선택했어요. 자, 잘 봐, 그러면. 그들이 리더인 거야? 그녀가 리더인 거야? 그녀가 리더. 그녀가 리더죠. 네. 그죠? 자, 얘 주어지. 얘 동사지. 얘는 뭘까, 성분이? 저. 맞아요. 목적어예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잘 봐. 그녀가 리더래. 그녀가 리더인 거잖아. 그럼 리더랑 헐이랑 같잖아. 헐은 목적어래. 그럼 리더가 뭐가 되는 거야? 주격보.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어려워, 이게? 아니요. 안 어렵지. 그치? 안 어렵지. 됐죠?
네. 자, 그래서 보어는 우리가 complement라고 해서 C라고 씁니다.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어떤 거랑 같은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 수식어. 자, 수식어는 modifier라고 하거든요. modify가 수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수정한다라는 말은 뭔가를 더해준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내가 보어 얘기할 때, 야, 보충 설명하는 거 아니야. 보충이라는 말 아니야 라고 했지. 왜 그러냐면 보충한다라는 개념이 더해준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식어라는 말이 더해준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더해준다라는 개념을 보지 말고 같은 말이야 라는 개념을 보라고 한 거야. 자, 우리 이미 이거 배웠다? 언제 배웠냐면 저번 시간에 품사할 때 배웠어. 수식해주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있었어?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가 있었어? 형용사 보어 해용사랑? 형 부사 부사예요. 부사. 그래. 야, 너, 지훈아, 너 공부, 야, 너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좀만 하면? 내가 볼 때 너 머리가 있어.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 너 뭔가 센스가 있다고. 눈치가 좀 빠르다고. 너 공부 진짜 좀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식어는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거, 더해주는 애들이야. 꾸며주는 애들이라고 해. 우리 저번에 다이어리 꾸미기 얘기했었지?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자리. 그런 애들이 있는 자리가 수식어인 거야. 자, 예문을 볼까요, 그러면? He's a smart student. 자, 여기서 잘 봐.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이 smart라는 자리만 보면, 성분만 보면 얘는 뭐인 거야? 다시 질문할게. 죄송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이 smart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 품사는 뭐야? 어, 목표 품사. 품사. 슬슬 헷갈리죠? 품사.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어, 품사잖아. 형용사? 형용사지. 그치, 맞아요. 잘했어. 형용사지. 그러면 얘의 성분은 뭐야? 자리는 뭐야? 어, 얘가 뭐 하고 목표 있어, 지금? 휴식. 수식해주고 있잖아. 어,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자리야? 보어? 아, 수식어? 그쵸? 수식어죠. 수식하는 애들이 있는 자리니까 수식어야. 너무 당연한 거 같아가지고 헷갈리지? 너무 당연하고 뻔하니까 헷갈리지? 아니, 그 뻔한 게 맞아요. 그럼 한 단계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a smart student 이거 우리 아까 배운 구죠, 구. 단어 여러 개 모였으니까 구지. 네. 그럼 얘는 무슨 자리야, 지금? 이 smart student라는 이 구가, 명사구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는 뭐야? 성분은? 목표고 자, 봐봐.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이 문장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 그는 똑똑한 학생이다. 자, 그럼 잘 봐. 그가 똑똑한 학생이라며. 네.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는 똑똑한 학생이다. 그가 똑똑한 학생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랑 똑똑한 학생이랑 같은 거란 얘기잖아. 네. 그럼 얘랑 같은 거면 얘는 뭐가 되는 건데? 그, 보어, 그렇지, 보호지. 무슨 보호야, 근데? 뭐랑 같아? 보어,
주어랑 같으니까 무슨 뭐? 뭐,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자, 좀만 더 해볼까? She finished the work quickly. 자, 일단 수식어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얘가 뭐야? 빠르게 끝냈다지. 동사 꾸며줬네. 동사 꾸며주네. 동사 꾸며주네. 품사가 뭐야,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동사 꾸며주네. 동사 꾸며주는 거 품사 뭐였어? 형사, 부사지. 그치? 부사지. 부사지. 자, 그러면 얘는 품사로서는 부사고 성분으로서는 뭐로 봐야 돼? 무슨 자리로 봐야 돼? 보어, 동사 꾸며주고 있잖아. 네, 부사가 지금 무슨 목적, 역할을 하고 있어? 꾸며주는 역할,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자리야, 그러면? 꾸며주는 애니까 꾸며주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수식어? 수식어지. 수식어지. 그지? 네, 그럼 잘 봐. 얘 주어지. 얘 네, 동사지. 네, 얘는 뭘까? She finished the work quickly. The work는 뭘까? 목적어요. 그래요, 뭐, 맞아요, 목적어예요. 좀 구분이 되니?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성분이라는 말을요, 어떤 교재는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구성 요소. 아시겠죠? 네. 네,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